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톡하는 상담소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톡방에 올라와 있는 실시간 이제 종목에 대한 고민들 토대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해 드리는 시간 마련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통해서 또 전략 잡으셔서 또 종목을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캠트로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24,900원이고요. 비중은 30% 갖고 계시네요. 오늘 종가 상황부터 만나보시죠. 네, 캠트로닉스 5.59%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오늘 18,900원에 문을 닫고 나온 상황이고요. 오늘 하루 분위기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 17,900원에서 오늘 장중에 19,100원 선까지 가면서 좀 강한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결국에는 18,900원에 문을 닫고 나왔네요. 일단은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손실 좀 보고 계신데 비중도 적지는 않으시네요. 30% 갖고 계시는데 첫 번째 종목 전문가님 한번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살짝 아쉽습니다. 만약에 비중이 10%라면 제가 아마 추매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아요. 전체 계좌 한 30%까지 확대를 해서 평단 한 21,000원, 22,000원대 부근에만 맞추면 크게 부담 없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우선은 현재 기준에서의 비중이 30%이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실질적으로 아마 어려울 거예요. 현금 여력도 안 되실 것 같고 왜냐하면 남은 70%가 현금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매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캠트로닉스라는 이 종목의 차트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종목이 다 비슷합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LG전자,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다수의 기업들이 지금 차트의 흐름이 모두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기업이 좋고 나쁘고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그 기업이, 그러니까 시장은 평범한 상황인데 그 기업이 문제가 되면 선제적으로 손절을 하든 아니면 추가 매수라든 이러한 전략이 나올 수가 있지만 지금은요. 시장 여파에 따라서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훨씬 많고 캠트로닉스 또한 개별 기업의 이슈라기보다는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우선 21,000원, 22,000원대까지의 자율 반등은 우선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해당 가격대 21,000원, 22,000원대 올라왔을 때 그때도 지금 이제 종목별로 이제 이 수급을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1,000원, 22,000원대 왔을 때 그때도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진다? 저는 그러면은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 캠트로닉스가 반도체 쪽 핵심 반도체 소재 국산화 이러한 이슈도 있지만 지금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강력한 한 번의 상승은 혹은 한두 번의 상승은 나올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술주를 예전처럼 그냥 무조건 맹신하기에는 환율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맹신이라기보다는 가격의 회복 그리고 그 회복할 때의 수급 현황을 좀 놓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의 추매도 손절도 사실은 저는 의미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서 21,000원, 22,000원대까지 회복을 지켜보시고 그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추매. 그렇지 않다면 일단은 관망. 그런데 이게 아마 장중에 참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노란톡을 통해서 저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캠트로닉스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21,000원, 22,000원대 회복하시면 일단은 그때 또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같이 그런 여부도 확인하시면서 그때 추매를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는 또 노란 톡박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누시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전해주셨으니까 한번 잘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다음 종목은 이화전기 올라와 있습니다. 평단가가 1,440원이고요. 비중 30%입니다. 역시나 종가 상황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이화전기 소폭의 상승을 나타냈네요. 0.38% 올랐고요. 1,330원에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비중은 30%좀 갖고 계시는데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1,330원대 올라왔는데 이화전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화전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30%이시니까 더 사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저는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뭐 1,600원 혹은 1,700원까지 좀 바라보자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번 주에 좀 그러니까 다가오는 주라기보다는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 중에 원전 관련주들 특히 그 안에서 전선이라든지 아무래도 이 전기 쪽을 담당하는 기업들은 저는 현재 위치에서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우선은 대형주 쪽에서는 현대일렉트릭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신정부에서 원전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에 아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도 테마적으로 봤을 때 원전주 충분히 관심 있게 볼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변압기를 만드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뭐 이화전기도 원전주 중에 하나이지만 뭐 변압기 기업으로는 뭐 재령전기, 옴니시스템 이러한 종목군들을 제가 지금 이 눈여겨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계절적으로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여름이 다가오면 결국 엄청나게 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원전과 변압기 관련주들은 같이 동반해서 테마주로 이번에 크게 한번 움직일 수 있고 그들이 단순히 테마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최근에 흐름을 놓고 보니까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하전기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이지만 혹 만약에 내가 지금 현금을 가지고 어떠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것을 고려를 해본다면 저는 원전 혹은 전기 혹은 변압기 이쪽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화전기 말씀해 주시면서 또 최근 이제 지금 시점에 눈여겨봐야 할 그런 이야기들 좀 해주셨습니다. 원전과 전기 그리고 변압기 관련해서 그런 섹터들 한번 잘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것들 좀 잘 집중을 해서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또 제약 바이오주 굉장히 눈여겨봐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또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 섹터들 눈여겨보시면서 톡방에 들어오신 다음에 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고 종목 옥석 가리기는 전문가님이 또 진행을 해주시니까 종목에 대한 신호 받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톡방은 이쪽 QR코드 읽고 들어오시면 되니까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시죠. 네,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 HN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 57,700원이고요. 비중 10%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마무리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에코프로 HN 오늘 8.56% 강하게 다시 한번 또 올라와 줬습니다. 38,050원 선 마무리했고요. 최근 분위기 한번 보고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죠. 네, 일단은 4만 원대 후반에서 횡보세 나타내다가 6월 달 이제 6월 중반부터 조금씩 좀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3만 5천 원까지 밀려나는 모습 나타냈었다가요. 일단 오늘 8%대 강하게 한번 올라와 주면서 3만 8천 원대 주가 오름세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평단가는 일단 5만 7천 원에 좀 들어가셔서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데요. 네, 에코프로 HN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일단은 뭐 에코프로의 이제 계열사이기 때문에 아마 에코프로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에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해당 종목은 그냥 손절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거래량이 현저하게 좀 줄어든 상황이에요. 현저하게.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엄청나게 한번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인 이후에 거의 1년 동안 거래량이 잠긴 상황. 저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나온다 하더라도 강한 회복이 나오기에는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시장이 좋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한 상황이라면 참 이 종목을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반대잖아요. 워낙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정말 우량한 기업, 정말 실적이 좋은 기업, 정말 성과가 잘 나온 기업의 주가들도 지금 많이 낮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똑같은 위치의 종목을 갖고 있더라도 에코프로 HN의 기업을 좀 가지고 있으시는 것보다는 저는 정리를 하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가지고 가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해당 종목은 손절을 하고 종목을 교체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HN 일단은 손절이 맞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 교체 의견도 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종목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님 톡방에서 또 이야기 나눠 주시면서 어떤 종목들 들어갈지 또 이야기 나눠 주시면 전문가님 통해서 또 한번 수익을 또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쪽 QR코드 읽고 지금 톡방에 오셔야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종목 또 보도록 하시죠. 네, 다음 종목은 이수앱지스입니다. 이수앱지스 평단가 8,30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 10% 담고 계시네요. 이수앱지스도 오늘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3.50%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8,870원에 마무리하고 나온 모습이네요. 일단은 비중은 많지 않으신데 일단은 수익권을 들어가신 상황이네요. 수익을 보고 계신데 이수앱지스 지금 나오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정말 더 기다려도 될까요? 네, 일단 뭐 이수앱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더 기다리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많이 붙어졌고,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약바이오에 지금 엄청나게 또 관심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는 과거에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좋아했었던 이 종목군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변동성이 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 계좌의 손실을 어떠한 종목으로 메꿀까 고민을 한 사람들이 제약바이오에 몰리는 이유이기도 하고, 대신에 뭐 이수앱지수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신약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혹은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모두 이 특허를 이제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술력적으로도 지금 인정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10,000원이 넘어가는 것을 충분히 기대해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지금 매수가 대비 수익이거든요. 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종목 상담을 받으면서 음. 거의 한 2달까지는 모두 물려 계신 분들에 대한 상담이었지 지금처럼 수익권이신데 상담을 받기에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네. 저는 10,000원 이상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 선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 앱지스 일단은 수익을 보고 계셔서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그래도 전문가님께서 또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10,000원 이상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고 확인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림 시큐리티 살펴보도록 하시죠. 매수가 5,29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 10% 담고 계시네요. 이 종목도 일단은 마감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드림 시큐리티도 오늘 강하게 한번 올라와 줬습니다. 7.02%대 상승을 가져갔고요. 3,050원에 마무리됐습니다. 최근 움직임까지 한번 보고 정관 연결해 드리도록 하죠. 네, 4,000원대 초반에서 움직임 나타냈었습니다. 큰 움직임 없이 횡보를 하다가 이 종목도 역시나 6월달 중반부터 같이 좀 쭉쭉 밀려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2,700원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일단 오늘 7%대 반등이 한번 나와주면서 3,000원 선 위로 다시 한번 물음새를 기록을 해줬네요. 근데 일단은 5,000원대에 들어가셔서 좀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드림 시큐리티 보안주는요, 저는 여유가 되시면 포트 한 켠에 하나쯤은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산업 방향성에 AI로 이제 돌아가는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그리고 이러한 산업뿐만이 아니고 이 자금 시장 속에서도 가상화폐라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볼륨업이 됐고 또 이제 이 디지털 화폐 그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보안 쪽에 대한 기업들 혹은 또 양자 암호와 관련된 기업들 혹은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한 본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한 번쯤은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들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드림 시큐리티 이 기업이 아까 시장이 정말 정상적인데 이렇게 혼자 빠진 거라면 걱정이 되죠. 근데 지금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이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빠진 게 아니라서 회복력을 먼저 기다리는 게 우선일 것 같고 저는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더 사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가져가시는데 5,290원이면 기존에도 참 높은 가격에 사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차라리 지금 추매보다는 저는 4,000원에서 4,500원 올라올 때 차라리 그때는 확실히 간다는 힘이거든요. 그때 추매를 하는 것이 더 낫다. 괜히 지금 사야 더 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사야 가격이 싸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게 올라올 것이다라고 판단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4,000원, 4,300원 그 이상 올라오는 거 본 다음에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림 시큐리티 확인해 주셨습니다. 일단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일단 추매를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보셨는데 4,000원에서 4,500원대 일단 올라오면서 회복하는 거 신호 보시고 또 그때 추매를 하셔라라고 봐주셨습니다. 한번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한 두 종목 정도 볼 수 있는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일단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종목 고민 있으시면 바로 이쪽 QR코드 읽고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저희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TK 케미칼입니다. TK 케미칼은요, 평단가 5,678원이고요. 비중은 5% 담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일단 오늘 마무리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5.25%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4,110원에 마무리됐고요. 이 종목도 최근 흐름까지 이어서 보시죠.
네, 5천 원대 일단은 움직임 나타냈었습니다. 한번 6월 달에 5천 이제 양봉, 장대 양봉 나와주면서 5,800원 선까지 찍어냈다가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으면서 밀려나는 모습 보여줬고요. 3,900원대까지 떨어졌었다가 오늘 다시 한번 강하게 오름세 기록을 해주면서 4,000원 선 위에서 마감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매수가 5,000원, 5,600원대 들어가셨는데 네, TK케미칼 비중은 다행히 많지 않으시네요. 어떻게 보세요? 뭐 T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 T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해운업이죠. 해운업에 대한 호황기 수혜를 좀 받았었던 부분도 있고 이제 화학 부분에 따른 이제 회복을 좀 받았었던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해운업에 대한 이 HMM이라든지 페노션이 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HMM, 페노션.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인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또 이 물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 물동량이 높아지고 물동량이 좋으면 해운업이 잘 좋아진다. 이 사이클인데 지금 참 어렵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오다 보니까 해운업은 그런데 경기 침체라고 하기에는 이 운임 지수가 너무 좋은데 또 이러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막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에 참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게 지금 TK케미칼 같은 종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현재에서는 손절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4,500원에서 4,700원 먼저 회복력부터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K케미칼도 일단 4,500원대에서 4,700원대 회복을 하는지 그런 여부를 확인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또 그때 회복하시는 거 보고 톡방에 남겨주시면 또 전문가님과 같이 또 이야기 나눠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톡방에서 이야기 나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다음 종목은 대한제당입니다. 대한제당은요, 4,78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 20% 갖고 계십니다. 대한제당도 일단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2.80% 상승 가져갔습니다. 3,305원 마무리하고 나왔고요. 최근 움직임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일단 5,000원대, 5,300원 한번 터치를 했었다가 일단은 이내 6월 초부터 계속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쭉쭉 좀 하락을 가져가면서 3,000원 선까지 결국엔 내려온 모습이고요. 오늘 일단 2%대 반등이 나와주면서 3,300원대 마무리를 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일단은 4,000원대, 4,700원대 들어가신 모습인데 비중도 20% 정도 갖고 계시네요. 네, 전문가님이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추가 매수 들어가셔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아마 이렇게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한 요 정도 지금 올라온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등이 올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빠진 부분에 50% 정도가 되돌리고 나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져요. 근데 반등력이 요만큼 나온 걸 가지고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올라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단 빠진 부분의 50%는 자율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저는 우선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뭐 조정이 있다가 재차 돌파하는 그 순간이 올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원하던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단순 계산상 어차피 추가 매수할 거 지금 이 가격에 하면 더 낮은 가격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평단을 생각하면은 지금 하는 게 맞아요. 다수의 종목군들이.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고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이제는 더 큰 수렁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수의 종목군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을 딱 한 가지밖에 안 합니다. 손절은 이미 보기에서 없을 거예요.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보기에는 딱 하나입니다. 추가 매수를 할 건데 언제 어느 종목을 할 거냐. 네. 근데 저는 이것을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락의 절반 이상 되돌리는 힘이 나왔을 때 그때 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만약 그럴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추매할 돈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현대일렉트릭 혹은 변압기 관련주를 매수해서 그 수익이 난 만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씩 손절을 해 나가서 현금을 만드는 전략도 저는 굉장히 지금은 좋은 전략일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맥스트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32,900원에 비중 역시 5% 담고 계시네요. 이 종목도 오늘 마무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스는 오늘 굉장히 잘 간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한가 터치를 했었고요. 일단은 18,850원에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일중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네, 맥스트 큰 움직임 없이 10,000원대, 14,000원대에서 움직임 나타내다가요. 오후장 지나면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상한가 터치를 하고 가장 고점에 마무리가 됐고요. 최근 흐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스트 같은 경우에 25,000원대에서 역시나 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더니 13,000원까지도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13,000원대에서 일단 횡보를 하다가 오늘 또 강하게 또 다시 한번 반등 30% 상한가 터져주면서 18,000원대에서 종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시청자분께서는 좀 손실이 좀 크신 상황입니다. 일단 비중은 많지 않은데 네, 맥스트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맥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애플에서 뭐 AR, VR 이제 헤드셋을 출시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네네. 가상현실 관련 종목들,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던 상황. 이제 메타버스는 충분히 저는 시간은 좀 필요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관심 있게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맥스를 좀 가지고 계신 분, 앞서 펄어비스를 가지고 계신 분과 이제 동일하게 적은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제 지금 위치에서 따라서 붙기보다는 한번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18,000원 이하로는 비중 5에서 10%를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한 27,000원 정도로 이제 관리만 해 주신다면 시간은 좀 걸리겠죠. 지금 뭐 시장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외국인은 환율 때문에 부담이 되고 또 기관 투자자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개별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막 빠르게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기에는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거래량이 붙어준 부분이 있어서 조정 시에 18,000원 이하로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다면 추가 매수를 하셔서 저는 조금은 길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메타버스라는 게 저도 이제 작년에 이제 엄청나게 큰 붐이라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그냥 단순하게 유행만 타다가 없어질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기업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현실 세계에서의 매출도 중요하지만 가상공간에서의 지금 매출을 낼 수 있는 어떤 그 방법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도 충분히 이 메타버스 기술은 크게 좀 키워나갈 가능성이 높아서요. 시간을 두시고 길게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펄어비스의 게임주도 지금 말씀드린 맥스트의 메타버스도 어떻게 보면 같은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네. 이제 게임주하고 메타버스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봤지만 거의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흐름이 좀 나왔는데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저는 그래도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고 가져가실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일단은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18,000원 이하로 추가 매수를 하신 후에 또 길게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평단을 낮춰서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맥스도 한번 잘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쪽 QR코드 읽고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이러한 상담 내용들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톡방에 입장을 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을 연결해 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또 전문가님과 시황에 대한 이야기부터 종목에 대한 이야기 톡방에서 나눠가실 수 있으니까 입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체크를 해볼게요. 다음으로는 세트랙 I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56,000원의 비중은 30% 갖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역시 오늘 마무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세트랙아이는 오늘 0.73% 하락을 하면서 47,650원에 종가 마무리가 됐고요. 역시나 하루 흐름 또 이어서 보고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게요. 네, 48,000원대에서 오늘 47,200원까지 일단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내 하락폭을 좀 줄여가면서 횡보를 하다가요. 오늘 결국 47,650원에 종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은 네, 최근 매수가가 56,000원대인 상황인데 추가 매수를 해도 가능한지 좀 여쭤보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추가 매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이제 방산이라든지 위성 쪽 관련해서 바이든 방안과 관련한 테마주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기회는 있거든요. 충분히 월요일 혹은 화요일 날 한번 시세가 좀 붙어줄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시세가 붙어줄 때 손실권이시더라도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시세가 만약에 나왔는데 시세가 연장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이 관련주들이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이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방한 이슈에 만약에 월요일날 조금 강하게 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매수가 이상으로 수익을 보려고 이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씩 비중을 덜어내 가시면서 일단 현금을 확보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지금 비중이 30%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두 종목은 비중이 5%였기 때문에 제가 추가 매수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를 조금만 하더라도 평단이 확 관리가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에는 비중 30%인데 여기서 평단을 낮추려면 굉장히 많이 또 비중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 포트의 절반이 지금 이 위성 쪽으로 묶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추가 매수는 저는 조금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월요일 날 만약에 이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져서 시세가 나온다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분할 손절매를 하시면서 현금을 확보하자라는 마인드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지금 지수의 밸류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밀려내려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한 종목군들을 살 수 있는 저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너무 매달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트랙 아이도 살펴봐 주셨습니다. 일단은 비중을 더 담지는 마시고 일단 다음 주 월요일장에 시세를 줄 경우에는 손절매를 하시고 현금을 좀 확보해 두셔라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한번 또 체크를 하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역시나 톡방 입장을 하셔서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방송 중에만 톡방을 들어오셔야 됩니다. 저희 방송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쪽 QR코드 읽고 들어오셔야지만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강조를 해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콘텐트리 중앙입니다. 매수가 75,600원에 비중을 17% 담고 계시네요. 역시 오늘 마무리 상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텐트리 중앙도 오늘 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2.82% 상승을 했고요. 45,600원에 또 문을 닫고 나온 상황입니다. 일중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44,350원대에서 오늘 46,000원 선까지도 잠시 터치를 했었네요. 일단은 상승폭을 조금은 줄여가면서 횡보를 했고요. 오늘 결국 2%대 상승은 나타나면서 45,000원대에서 일단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7만 원대 좀 고점에 들어가신 상황이에요. 일단은 콘텐츠리 중앙도 역시나 메가박스 관련해서 영화관 관련주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저는 그래도 기다려 볼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서 아까 CGV 언급 한번 드렸잖아요. 네네. 영화관 갔더니 영화관에 사람 많고 그 범죄도시2가 재미있었다고. 뭐 개인적인 취향이겠지만. 저 이제 뭐 범죄도시2의 흥행에 따라서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한번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지금 잡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거지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 대신에 75,000원이라는 이 평단이 너무 높아요. 평단이 너무 높아서 저는 기회가 되신다면 비중을 조금 더 확대를 하시더라도 6만 원대까지 평단을 좀 내려놓으셔야 그래도 조금 수익에서의 매도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당장 좀 쫓아서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요. 55,000원 이상 지금 가격보다는 지금은 자율반등을 좀 기다려야 될 때고요. 55,000원대가 돌파가 되어야지만 그동안 계속 머물렀던 주가잖아요. 55,000원이 돌파가 되어야지만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55,000원 이상에서 추매를 한번 하시면서 가시는 게 더 맞다. 지금은 일단은 업황에 대한 회복에 따른 자율적인 반등에 조금은 주가의 흐름을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텐츠리 중앙도 살펴봐 주셨습니다. 저희 앞서서도 전문가님께서 CJ, CGV 굉장히 다음 주에 눈여겨보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영화관 최근에 들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분위기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리 중앙도 비중을 확대하시더라도 일단은 55,000원 이상에서 추매를 하시고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좀 해주시면서 영화관 최근 또 범죄도시 흥행 관련해서 기사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콘텐츠리 중앙까지 저희 살펴보셨고요. 저희 방송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 또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하림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4,100원에 비중이 꽤 되시네요. 50% 담고 계십니다. 이 종목 오늘 또 마무리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하림 같은 경우에 오늘 1%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일단 3,530원 선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역시나 이 종목 오늘 하루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3,490원대 일단 또 출발했었고요. 쭉쭉 상승하면서 3,600원 선까지 찍어내다가 다시 한번 상승폭 줄여가면서 3,53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의 움직임 어땠는지 또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네, 3,600원대에서 강하게 좀 올라오면서 4,900원 선까지도 찍어내는 모습이 나와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내 4월 말부터 또 다시 한번 밀리기 시작을 하더니 3,300원 선, 3,000원대 초반까지 나타났었고요. 이내 횡보하는 움직임 나타내면서 최근까지 3,000원대 주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림 같은 경우에도 6개 관련해서 한번 시세를 받은 적도 있었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은 비중이 좀 있으세요. 50% 갖고 계신데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하림이 지금 조금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육개 관련해서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가격이 올라가면 죄송합니다. 대체육으로서의 이제 선택이 많이 되는 쪽이 이제 이 육개 쪽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비료라든지 사료 이러한 가격들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소고기도 비싸고 돼지고기도 비싸고 지금 닭고기도 지금 비싸지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약 소고기가 비싸서 돼지고기, 닭고기 소비 늘고, 혹은 돼지고기가 비싸면 대체육으로 닭고기 소비가 늘고 이렇게 보시기에는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우선은 나중에 갈 때 조금 뭐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그냥 현재 위치에서 손절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 지수가 지금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어찌되었든 간에 반등이 나올 때 저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주 중심의 반등이 좀 세게 나올 때를 대비를 하시면서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때를 좀 노리는 매매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이제 하림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여기서 시세가 나지 않고 만약에 거래량이 잠긴다? 그러면 굉장히 또 오랜 기간 고생을 또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성장성을 보면서 움직인다거나 실적을 보면서 움직인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처럼 뭐 초고기값, 돼지고기값, 뭐 파동이라든지 이러한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뭐 이게 언제 나올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게 뭐 당장 뭐 하루아침에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또 반대로 보면 수개월 혹은 뭐 수분기 동안 나오지 않을 뉴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고민이 좀 돼요. 저도 사실 제가 만약에 이 하림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손절하는 게 맞을까? 현재 위치는 좀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지금 위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월요일 날 양봉이면은 저는 보유를 할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양봉이면. 월요일 날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된다고 하면 저도 보유를 좀 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월요일 날 음봉으로 끝난다 저는 그냥 종가에 손절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중이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 관리 아니면 올라올 때까지 버티는 그러한 전략은 저는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종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종가상 플러스면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종가상 만약에 손실권에서 흘러가고 있으면 저는 속상하시겠지만 매도를 하시고 현금화를 하셨다가 바이든이 방한하고 이제 가고 또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이 조금 하향 안정화가 되면 그때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해도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해당 전략을 좀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평단가 65,494원이고요. 비중은 10% 담고 계시는 상황이네요. 오늘 마감 상황 먼저 보도록 하시죠. 네, 솔루스 첨단 소재 2.23% 상승 가져갔고요. 55,100원 선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하루 움직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네, 52,300원대에서 오늘 그래도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냈네요. 꾸준히 좀 잘 올라와 주면서 55,100원대 가장 위에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2%대 오늘 반등을 가져갔고요. 최근의 움직임 분위기까지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밀려났었군요. 68,000원대였던 주가가 일단은 쭉쭉 밀려나는 모습이 좀 나와줬습니다. 5만 원 선 초반까지 내려와 준 상황인데 오늘은 일단 다행히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55,000원대 일단 올라와 준 상황인데요. 시청자분은 65,000원대에 진입을 하셨습니다.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네, 솔루스 첨단 소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더 사세요. 네, 이 종목은 비중 10% 정도 더 추가해서 20% 만드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 일단 전지박 사업,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하반기에 기대감을 좀 모아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뭐 전기차 관련주들은 뭐 밸류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 처해 있긴 하나, 저는 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고 있는 과도기적인 상황, 그리고 이제 막 전기차 시장이 막 개화가 되기 직전의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은 뭐 두세 차례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이번 한 주에 많은 투자자들이 또 관심 가졌던 부분이 삼성전자가 지금 알게 모르게 전기차에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는 뉘앙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아요. 삼성전자가 전기차 시장에 진출을 한다? 그러니까 뭐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이제 전기차는 자동차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거를 관련자분들이 보면 기분이 나쁘실 수는 있겠지만 전기차는 이제는 차량보다는 가전제품으로 저는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현대차나 기아처럼 전통적인 뭐 레거시한 이 자동차 관련 업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진입 장벽 자체가 굉장히 높았지만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배터리를 넣었다 뺐다 해서 이제 차가 가냐 안 가냐가 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물론 뭐 그 안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발전된 기술들이 있겠지만, 그런데 삼성전자는 삼성 SDI가 배터리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욕심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의 주인이었으면 저라면 전기차 바로 시작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그거는 나중에 까봐야 알겠지만, 무튼 애플도 애플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삼성전자도 뭐 완전히 이쪽 산업에 뭐 기술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삼성 SDI, 삼성 전기, 모든 계열사들이 지금 전기차 부품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봤을 때, 저는 뭐 현대차와 기아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 것도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지만,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만약 모빌리티 사업에 진출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전 세계 시장에서 돋보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뭐 여러 가지를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저는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조금 과감하게 한번 늘려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8만 원. 네, 1차적으로는 8만 원. 만약에 8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하게 되면 10만 원까지 한번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도 한번 확인해 주셨는데요. 일단 비중을 그래도 더 과감하게 담아도 된다라고 일단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한 8만 원대고요. 8만 원대 이제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10만 원대까지도 도달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한번 비중을 좀 추가하는 쪽으로 한번 의견을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저희 만나보셨습니다. 이러한 종목 상담도 저희 지금 하나씩 차례대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최근에 좀 종목들 많이 물리신 분들, 소위 말해서 물리신 분들 좀 있으실 텐데,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방송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쪽 QR코드 읽고 톡방에다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바로바로 전문가님께 연결을 해드려서 전략 잡아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끝내기 전에 전문가님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저희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는데요. 하단 QR코드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톡방을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김태성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전문가님께서 2부까지 함께 해주실 예정인데 그 시간 안에만 입장을 하셔야지만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설명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내공도 많으시고 정말 경력도 많으신 분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내 계좌가 오늘 좀 걱정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문가님들의 좀 도움을 받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 상황 좋지 않고 일단 어떻게 흘러갈지도 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톡방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전문가님과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셔야지만 내 계좌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수익률 꾸준하게 톡방에서는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뿐만 아니라 선물 통해서도 전문가님께서 2천만 원 넘는 수익률 또 올해만 내셨으니까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이러한 교육들 좀 받아가시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2부에서는 또 전문가님께서 오늘 다음 주 시장 상황 전망과 함께 어떤 종목들 좀 얻어가면 좋을지 그런 공략주들 소개해 주시는 시간 마련이 돼 있으니까 또 채널 고정해 주시면서 앞으로도 이야기들 나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들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그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0분 신 후에 8시에 다시 한번 김태성 전문가님과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